자, 쌤이 계속 착한 선생님을 하고 싶지만 뭐가 빡빡하니까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좀 달려보자 아이들아. 자,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적어봤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1차랑 1차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나오는 유형은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3차가 섞여있는 연립방정식은 애초에 배우질 않아. 제목 자체가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최대로 나와봤자 사수로 봤을 때 2차, 2차까지만 나올 거고 1차, 1차 연립하는 거는 중등 내용이니까 내가 크게 뭐 별다른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그냥 더하고 빼서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잘 쓰시면 된다. 그리고 1차가 섞여있고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어떤 생각들 1차 관계식이 있으면 미지수를 줄이는 역할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죠? y는 뭐 x-2로 정리해서 y 자리에 x-2 집어넣고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는 이 1차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정리한 후에 밑에 쪽에 대입을 하는 순간 저 1차와 2차 관계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2차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오겠죠. 이런 것도 대점이 낮은 문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 1차, 2차가 관건인 건데 그 가이드맵 자체를 좀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식은 0. 내가 자세하게 써놨어. 인수분해 되는 식은 0꼴. 즉 한 변을 0으로 정리했을 때 인수분해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우변을 남겨놓고 여기 인수분해 된다? 아무 쓸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는형으로 정리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1차와 1차로 찢어지겠죠. 우리 2차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라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쪽이 0이라면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두 가지 경우로서 지금 위에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이 방법을, 이 과정을 두 번을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첫 번째, 너희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너희들이 적을 수 있어야지 풀 수도 있는 거야. 2차 x랑 y 다 주의공으로 봤을 때 2차를 모두 동시에 날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날릴 수가 있다면 그 날리고 남게 되는 관계식이 반드시 1차 관계식이겠죠? 그러면 또 다시 1차와 2차 연립하는 방법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상수항을 소구한다. 상수항을 날리는 순간 남게 되는 그 관계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게 함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저번에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걸리는 게 있을 것이고, 이게 안 걸린다면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별도로 우리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에는 살짝 그냥 별도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오늘 대칭식부터 공부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이 얘기는 좀 알고 있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특수한 방법으로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물론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방법으로 풀리는 대칭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대칭식이 나오고 그걸 캐치했다면 지금부터 배우는 방법으로 다 풀면 돼요. 그게 가장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대칭식 한번 봅시다. 대칭식은 우리 정의랑 처음 공부한 건 아니니까, 대칭식은 문자를 바꿔도, 자리를 바꿔도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x랑 y를 대표적인 문자로 얘기를 해보면 x와 y를 자리를 바꿔도 변화가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볼게.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가 두 개짜리 대칭식을 공부할 겁니다. 세 개짜리도 당연히 있어요. 문자가 두 개인 대칭식을 공부할 거고, 문자 두 개는 일반적으로 x, y를 쓰거나 ap를 쓰기 마련이죠.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가 뭐냐? 이 대칭식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 기본
요소라고 불러볼게. 이 기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x 더하기 y인 거고 두 번째가 x, y. 이 문자가 두 개의 대칭식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대칭식은 다 얘와 얘만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대칭식의 개념이에요.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을 생략할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그러면 어떤 대칭식이 나오던 간에 이 x 더하기 y 자체를 내가 그냥 a라고 생각을 하고 치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 x, y를 예를 들어서 b라고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한 두 개짜리를 a로 표현했으니까 더 간결해질 거고 어떤 곱의 형태를 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더 간결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 b에 대한 표현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역치환을 해서 x, y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 y를 구하면 조금 더 쉽게 물론 과정은 좀 길어지겠지만 조금 더 쉽게 답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사실 대칭식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부터 배웠던 가장 기본형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 번만 좀 해보고 짚고 넘어갈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잘 생각해봐. A, B라고 치환을 해놓고 또 나중에 A는 얼마고 B는 얼마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역치환을 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고 X, Y가 얼마다라는 걸 맨 마지막에 어쨌든 풀어내야 되잖아. 그 상황이 기본형이야. 그 상황. 이렇게 생긴 거. x 더하기 y.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요. x, y. 딱 기본 요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연립방정식. 얘를 우리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형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사실 이거 말만 대칭식이라는 표현을 안 했었지? 이미 어떻게 푸는지 다들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y는 3-x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 마치 1차, 2차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냥 문자 줄이고 대입해서 마무리 지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합과 곱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 방법으로 풀어도 되겠죠. 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딱 봐도 지금 1이니까 지금 찍어 맞춰도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내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이 조합이 바로 눈에 들어오면 그냥 빨리 찍어 넘겨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엄밀하게 수학적인 방법인 거지. 나의 감각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센스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다시 한 번만 여기 써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얘를 만약에 너네들이 2차 방정식 작성으로 풀어낸다면 새로운 미지수 문자 아무거나 뭐 도입을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k제곱 그 다음에 초고차계수 1로 설정한 다음에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버리고 그 2차 방정식의 부분을 x랑 y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t-1, t-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1, 2라는 얘기인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랑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는 다른 경우예요. 지금 정확하게 x가 얼마고 y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1, 2거랑 1, 2거는 엄밀하게 다른 거고 모두 다 해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놈의 정답은 x랑 y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 얘도 써주셔야 되고 당연히 얘도 또 써주셔야 됩니다. 두 개가 정답. 이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여기 1이 나왔다. 너희들 멋대로 x가 1이고 y가 2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해에 x 더하기 y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으면 어차피 이게 자리가 바뀌어도 합은 일정하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만 구하고 더해주시면 되겠지만 해를 모두 구해보세요. 직접 x, y 조합을 다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를 다 써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복습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1, 2가 한 쌍의 조합으로 하나의 순수상으로 나왔을 때 이거 자리 바꾼 게 무조건 또다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연일치가 아닌 거지. 이 대칭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x랑 y 자리를 바꿔도 이 연립방정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인 이 조합이 해가 된다면 이거 바꿔서 생각했을 때는
y가 1이고 x가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순서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 자리 바꾸는 게 또다시 반드시 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대칭식의 특징 이 하나를 여기 제곱 쪽에다가 미리 정리해 놓고 가도 되겠죠? 얘는 지금 내가 만약에 x는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y는 베타. 물론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어요. 하면 뭐도 반드시 해이다. 예, 잘 바꾸고 x는 베타, y는 알파로 베타.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대칭식 나온다. 자, 그래서 대칭식의 기본형으로부터 한번 해봤고, 얘는 항상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기본형으로서 마무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등장하겠죠. 항상 마무리는 기본형의 형태가 남게 될 거예요. 마무리 과정에 항상 기본형 자리가 남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칭식은 뭐 어차피 어떻게 나와도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칭식뿐만 아니라 연립방정식 다 그렇죠. 그래서 풍산자에 그냥 문제 하나만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에 521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521번 보시면 얘가 지금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xy 더하기 xy에 더하기 x 더하기 y 얘가 19인데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19는 0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x제곱 y에 더하기 x의 y의 제곱에 마이너스 84는 0이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수 x, y 이런 숫자 정보, 숫자 조건들이 나오면은 꼭 밑줄 치고 체크해놓자. 중간고사 보기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니까 절대로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연립방식을 풀라고 했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되는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위에 거 2차예요. 2차. XY 여기 2차이 있으니까 얘 2차식이고 밑에 거는 3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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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2차 방법으로 뭐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낄 거지만 그러면서 관찰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변함이 없죠. 위에 거 자리 바꾸면 YX 더하기 Y 더하기 X니까 그대로 있고 교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 바꾸면 Y제곱의 X, YX 제곱이니까 그냥 뭐 자리 바꾼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 똑같다. 따라서 이게 대칭식 두 개, 대칭식을 포함한 방정식이지 대칭식을 포함한 방정식 두 개가 묶여있는 그런 연립방정식이구나라는 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 풀기 전에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그거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난 이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긴장되는 그 시험의 상황 속에서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다라는 걸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는가. 내가 딴 길로 가다가 뒤늦게 캐치하면 시간 낭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보자마자 대칭식이구나라는 걸 알면 바로 이 우리의 아이디어로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보다 빠르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얘를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어플의 방법 자체 배우는 게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아마 금방 눈에 들어올 거야. 조금만 보면.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는 우리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칭식인 거니까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x 더하기 y 책에는 보통 UV라고 나와 있는데 난 그냥 A, B라고 할게요. 상관없지. x, y를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분석해야 될 이 연립방정식은 얘가 지금 B고 A인 거니까 위에 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9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밑에 것도 반드시 A랑 B만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대칭식의 아이디어의 출발
일반적이지. x, y로 묶어내면 묶이는 게 x 하나, y 하나니까 여기 a, b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a, b 마이너스 84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 굳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84 전로를 넘길 필요는 없었던 거지. 대칭식이라고 파악했다면은 그냥 남기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합이 19고요, 곱이 84다. 요거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대칭식은 결국에 뭐 얘를 A, 얘를 B로 두고 풀어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역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꼴, 처리가 되는 꼴은 반드시 이 기본형이 남게 될 거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든 아니면 조합을 때려 맞추든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든 뭐 세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다 똑같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좀 지어볼게요. 우리가 합이 19고 곱이 84인 거니까 얘 가지고 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다. t의 제곱에 합이 19니까 마이너스 19t, 그 다음에 곱이 84니까 그대로 84 붙여놓고요. 이러면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뭐 반드시 되게끔 나오겠죠. 얼마로 될까? 4, 21, 12, 7, 12 곱하기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는 12 하고 7이 나오니까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요 12가 A고 7이 B다. 이것도 있는 거고,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B고요, 얘가 A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마무리를 붙여보면 첫 번째 이 A가 12, A가 12고 B가 7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다시 역치환을 했을 때 결국에는 A는 x 더하기 y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요. 얘가 12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거는 x, y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요. 얘가 7다라고 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다시 기본형을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기본형을 풀고 났더니 얘는 지금 A, B로도 기본형이 나왔고 다시 역치환을 했는데도 기본형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성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냥 너무 쉬우니까 우리 조합을 그냥 맞추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X랑 Y 이건 지금 아니고 좀 어렵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다시 방정식을 작성해보면 얘는 아까 T 썼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A라고 써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7은 0이 되면서 뭐 사실상 우리가 요거까지 풀어낼 필요는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자연수 xy를 구하는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 내용식을 그냥 인트로만 깔아봐도 자연수가 안 된다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치? 36에 나와서 다시 뭐 7을 빼고 이럴 거니까 자연수가 딱 봐도 그냥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여기서 정답이 안 나오면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10이고 A가 7이고 A가 7이고 B가 10이다. 여기에서 아마 정답이 나올 거라는 느낌이 조금 들겠죠. 여기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 x 더하기 y가 7이고요. 그 다음에 x, y가 12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너희들이 2차 원칙 작성해서 인수분해 하도 되고 y는 꼴로 대입해도 되는 거고 때려 맞춰도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잘 보이지. 3하고 4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는 3, y는 4가 될 거고, 요거 하나가 있을 거고, 또 x가 4고요, y가 3이다. 이것도 되겠지. 그래서 모든 순서상을 다 적어보세요라고 나오면 지금 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의 해와 관련된 특징, 얘를 좀 같이 기억해야 돼. 너희들의 풀이에서 뭔가 3, 2가 답으로 나왔다. 그럼 반드시 2, 3도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해가 짝수계다 이건 아니야. 왜 그래? 이 알파랑 베타가 같은 값으로 나온다면 이거 자리 바꿔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마든지 홀수계가 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 3하고 4가 다르니까 자리 바꾼 게 또다시 인정을 받으면서 두 개가 짝져질 거고요.
3으로 나온다면 바꿔도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해이기 때문에 짝수계가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는 나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521번 같은 거를 한번 보면서 연습을 좀 해봤고 뭐 어려운 게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20번 보고 대칭식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다음 페이지에 524번 이제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를 몇 개만 조금만 더 봐볼게요. 여기서 좀 다른 문제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또다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524번 가지고 한번 더 기억나가 볼게요. 자, 524번을 보면 이렇게 뭐 간단해요. 문제 자체는 EX 더하기 Y는 1이다 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를 풀어내라고 했죠. 일단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순간 이 중괄호의 왼쪽 표현 자체가 이거를 풀어보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온 말은 이게 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마치 K를 구해봐라라고 해서 너희들은 K에 자꾸 집중하는 습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 지금 묶음 표식 연립방정식의 표현이 나오는 순간 X, Y 값을 구해보시오라고 던져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방정식의 주인공은 누구인 거야? 방정식의 주인공은 K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왜 갑자기 X랑 Y 주인공인 거 알겠어. 거기 마지막에 뭐 실근을 갖도록 이게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다라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요놈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가 숫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X랑 Y가 주인공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위쪽에는 K라는 문자가 없고 X, Y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X, Y가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얘를 K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든 X랑 Y를 구하려는 방향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X랑 Y가 주인공이다. 얘가 주인공이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둬야 돼.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숫자 K, A, B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온다고 해도 너희들의 문제풀이의 출발점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얘가 1차 관계식이고 얘가 2차 관계식인 거니까 우리는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 그냥 이 방법 자체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풀어갈 수가 있겠죠. 얘가 첫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관계식 얘가 y는 뭐 1-2x다라고 하면서 y를 1-2x로 생각해도 됩니다라는 단서를 던져준 거니까 얘를 우리는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x랑 y가 순차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볼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막힘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음 그러면 x제곱에 집어넣으면 x제곱에 더하기 x에다가 1-2x y를 1-2x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1-2x의 제곱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얘를 이제 조금 전개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암산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4x제곱이니까 3x제곱 2차 그 다음에 1차는 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4x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고요 1 나오니까 여기 더하기 요거까지 넘겨서 생각을 해보자. 더하기 1에다가 2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돼. 이제 우리는 그냥 k 상관없이 k를 구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제시하고 있는 연립방정식 x, y를 구하시오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 집중하면서 출발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뭐 얘가 k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또 근해 공식으로 k를 포함하는 어떤 값으로 x는 쓸 수가 있겠지.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y도 마찬가지로 k를 포함하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주인공을 살짝 바꿔보자. 이제 이게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우리 실근을 갖는다. 그들이
종류와 관련된 멘트가 딱 나왔잖아. 여기서 이제 x는을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인공을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얘를 이제 해결을 할 건데 x랑 y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k에 다시 집중을 해볼 거고, 우리 x가 실근이 나오면 y도 자동으로 같이 실근인 거죠. 실근의 2배를 1에서 뺀 거니까 얘가 실수면 얘도 당연히 자동으로 세트로 실수가 될 거고, 얘가 허수면 얘도 허수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은 지금 근의 종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라는, 이제 K를 주인공으로 전환을 좀 하면서 선별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x 구했을 때 실근이 나오게끔 하세요라는 거고, x를 딱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판별식의 부호가 얼마가 된다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실근을 가지려면 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또 지금 판별식 오랜만에 썼다고, 오랜만에 쓴 것도 아니지만 판별식 실근을 갖는다 오랜만에 썼다고 해도 0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판별식 써보면 얘는 지금 짝수 판별식 분수 상황이니까 9 마이너스 12 4a에다가 b가 c가 2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K값, 그런 K값이 꽂혀 있다면 X가 실근이 나오고 대응하는 Y도 당연히 자동으로 같이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수 K의 최대값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넘기고 15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이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밑줄 쳐볼게요. 여기서 결국에는 XY가 주인공이었어요. 인트로 항상 연립방정식이 던져지면 주인공이 뭘까라는 걸 향해서 달려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면 거기서 약간 주인공을 좀 전환하는 느낌인 거죠. 이제 K에 좀 집중을 하고 실근을 갖도록 하는 K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근의 종류에 대한 멘트가 나왔구나. 판별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실근을 갖는다. 여기 붙여놓고 판별식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네, 526번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526번입니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y 플러스 2는 k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에다가 y 마이너스 3은 k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시 524번이나 26번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얘가 오직 한 쌍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K 알파 베타를 구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시켜주기 위해서 이 두 문제를 그냥 골라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는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연립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지. 그럼 너희들한테 이미 풀어보세요라는 건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누구야? K야? 뭐 알파인가? 베타인가? 아니죠. 알파 베타는 그놈의 근을 값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붙여서 표현한 거고, 얘는 지금 여기 뒤에 실근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x랑 y가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의 주인공은 x랑 y예요. 얘가 주인공이다.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복잡해 보이는 연립방정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x, y를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 위에 게 2차예요. 지금 전개하면 x, y, x랑 y에 대한 2차항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2차고, 밑에도 x, y가 있으니까 2차랑 2차지.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다시 한번 볼까? 2차 2차니까 인수분해 되는 꼴은 0, 인수분해 되는 식은 0꼴이 있는가? 당연히 없죠 지금. 그리고 K가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 왼쪽으로 넘겨서 생각했을 때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미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신한다가 아닌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창을 모두 동시에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위에 이 창이 XY 밖에 없고 밑에도 이 창이 XY 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적절히 섞으면 이 창을 모두 동시에 소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창을 모두 동시에 소거하는 방향으로 출발점을 잡아볼게요. 이제 그럼 1번식이 전개를 살짝만 해볼게. xy 더하기 xy의 2x 플러스 2x 플러스 3y 더하기 6 마이너스 k라고 써볼까? 얘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이 xy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인 거니까 난 이미 결과가 알고 있지? 이게 만약에 풀린다면 분석이 가능한 연립방정식이라면 이 창을 모두 날렸을 때 당연히 1차 관계식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x랑 y에 대한 1차 관계식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 창을 다 지워버렸어요. 뭐가 좋을까요? 나는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걸 빼주면 되겠고요. 이 x랑 y의 개수도 웬만하면 양수로 맞춰주려고 위에서 아래를 뺀 거야. x, y 지워지고 여기가 5x 그 다음에 플러스 6y 6에서 9를 빼면 뭐 마이너스 무슨 말이지? 잘못 썼네. 잘못 썼다. 여기 이겼네. 뭔가 식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 했어. 그러면 그냥 요거밖에 없다. 여기도 4. 자, 빼주면은 얘가 지금 5x가 될 거고 더하기 5y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1차 관계식이 남았죠. 그래서 뭐 한 문자로 정리해 준다면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얘를 내가 그냥 3번식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2차, 2차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1번, 2번 정보가 반영된 1차 관계식을 얻어냈으니까 마무리는 다시 항상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 마무리는 얘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1차 관계식을 뽑아내자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선택이겠죠. 이 1번, 2번 정보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1차 관계식. 얘 하나 가지고 x, y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요놈이랑 엮거나 아니면 얘를 요놈이랑 엮거나 이 둘 중에 뭘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적절하게 섞어서 x, y 조합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요거 1번하고 3번하고 엮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2번하고 3번을 엮어도 당연히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에는 3번을 여기 써볼까요? 3번을 내가 1번이랑 엮었어요. 1번이랑 엮었다. 그러면 x 더하기 2 그 다음에 y 대신에 우리 마이너스 x 더하기 1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얘가 k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 값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x 값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 그 전 문제랑 거의 똑같은 그림인 거야. 이제 나는 x, y를 구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x는 걸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k 넘기고 뭐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k라는 문자가 껴있기 때문에 살짝 k를 주인공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너희들은 이제는 여기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오직 한 쌍의 실근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뭘 줄 거야?
근의 종류와 관련된 멘트가 나오는 거죠. 또다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오직 한 쌍의 실근, 거기에 밑줄 치고 또 뭘 적으면 될까? 판별식이에요. 근의 종류,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얘 써볼게. 우리가 얘는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x 제곱이고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고요.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k는 0이다. 최고차항계에서 음수인으로 싫으니까 뭐 양수 좀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 더하기 k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걸 풀었을 때 오직 한 쌍의 실근이 나온다. 오직 한 쌍, x랑 y 그 순서쌍이 딱 한 개만 나오려면 x도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판별식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될까? 얘가 x 한 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판별식 써보면 1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k 값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네. 1-4k 플러스 24, 25-4k니까 k는 4분의 25였어야 되는구나. k는 4분의 25였어야 그래야 x가 딱 한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지금 1차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얘가 한 개의 실근이 나오면 얘도 자동으로 한 개의 실근이 나오면서 한 개의 실근 순서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4분의 25인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마무리 진짜 x랑 y 값도 다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뭐 계산 과정만 조금 더 이어주시면 되겠죠. k가 4분의 25인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 드러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4분의 25 집어넣으면 4분의 25 빼기 4분의 24니까 얘 4분의 1이 될 거고 당연히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판별식이 0이라고 갔으니까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2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얘를 알파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알파는 2분의 1이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깔아놨던 관계식에 의해서 이놈에 대응하는 이 x가 2분의 1의 세트로 나오게 되는 y 값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고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얘가 가장 간결한 거니까 얘도 2분의 1이겠다. 문제에서 얘를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k는 4분의 25고요. 알파는 2분의 1이고요. 베타는 2분의 1이다.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11분의 25입니다. 그럼 이제 근데 이 524번하고 6번을 좀 연습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x, y를 일단은 구하려는 시도로 스타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k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때 뭔가 그의 종류나 그 외에 어떤 단서들을 그대로 k를 주인공으로 정한해서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해보시고 당연히 나랑 같이 푼 것들도 숙제할 때 여러 번 너의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해.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3쪽에 이제 6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부정방정식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 부정방정식은 완솔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문제가 나와도 부정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냥 이거 부정방정식인 상황이네 부정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배웠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지 그런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113페이지 거기 위쪽에다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필기하고 여기 6문제 전부 다 풀어볼 거야. 전부 다.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 거고 부정방정식도 사실 뭐 연립방정식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 자, 부정방정식 정리한 것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부정방정식은 멘트가 안 나오죠. 부정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이런 멘트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 상황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이 말뜻과 이 부정이 무슨 부 무슨 정자? 아닐 부정할 정자. 그래서 정하지 못한다. 뭐를? 해. 해를 정하지 못한다. 수학에서 정하지 못한다라는 건 없어서 못 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은 너무 많아서, 즉 해가 무한계여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눠서 써볼게요. 왜 무수히 많은가? 왜 무수히 많은가? 그 이유를 써보면 결국엔 얘는 이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해가 너무 많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몇 가지 예시만 적어본다면 얘는 x 더하기 y는 2. 경우의 수 파트에서 문제 풀 때도 이런 식 자주 봤었죠. x 더하기 y는 2. 부정방정식이에요. 절대 부정방정식이라는 이 단어, 첫 글자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은 상황이 깔려 있으면 이 x, y 조합을 유한계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너무 많다.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리고 x, y는 2다. 이렇게 되어 있고 x, y, z를 구해보세요. 못 구합니다. 당연히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관계식, 문자가 3개나 있는데 관계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 y, z 조합은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끝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연립방정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관계식 하나에 미지수가 2개 이상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 자체를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야? 부정방정식이 나오면 못 푸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풀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같이 준다라는 얘기죠. 얘는 항상 숫자 조건이 있으면 풀리는 거고요. 숫자 조건이 있어서 풀리는 유형이 있는 거고, 아니면 실수 조건이 있다라는 거지. 거기 여러 문제들이 이제 숫자 조건과 관련된 문제 3개가 있고 실수 조건과 관련된 문제도 3개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볼 건데, 기억해야 돼. 부정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너희들이 이거 부정방정식이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2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게 숫자 조건이 제시가 된 건지 실수 조건이 제시가 된 건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조건은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아까도 내가 한번 언급했었던 거지. 자연수다, 정수다, 의미 아닌 정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더 자연수, 뭔가 이 케이스를 압축시킬 수 있게끔 까다로운 수의 체계를 주는 거죠. 정수,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숫자 조건들이고,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도 하는 거죠. 양의 정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는가 캐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실수 조건이 있을 건데, 실수 조건은 뭘 얘기하냐?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해요.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얘를 제곱하면 반드시 0 이상이다라는 거. 이거 그냥 말로 써볼게.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라는 범위가 깔려 있는 거죠. 그치? 우리 이거 2차 시기에 큐레치로 공부할 때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거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x 자리에 실수가 들어가는 상황만 생각해 봤을 때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무조건 제한 범위가 있는 거죠. 우리 그래프로 생각을 해봐도 아래 블록인 거니까 얘는 1 넣었을 때가 미니멈을 찍으면서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에요. 얘도 어쨌든 실수를 내가 x라고 표현했을 때 2차식인 거잖아. 2차식. 2차가 아니더라도 뭐 짝수 제곱을 하면 당연히 다 0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상 짝수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곱을 하든 대제곱을 하든 6제곱을 하든 8제곱을 하든 반드시 0 이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만 좀 더 써보면 이게 2개 이상 이제 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런 패턴인 거지. 실수의 제곱에다가 실수의 제곱 이 실수의 제곱이 2개 이상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얘가 0이다라고 나오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게 다 0 이상인 것들의 결합인 거니까 합쳤을 때 0이면 얘도 0이고 실수 이 제곱을 당하고 있는 실수 얘도 0이다. 싹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부정 방식의 개념은 이게 전부입니다. 나올 수 있는 전부고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들 이게 전부니까 잘 기억 한번 해보시고 간단해. 531번부터 보면서 이제 문제에서 적용되는 실전 개념들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문제별로 조금씩만 더 필기를 익혀갔으면 좋겠어. 531번 볼게요. 531번. 자, 방정식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왔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얘를 풀어보세요 라고 나왔잖아.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절대로 이 5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지. 부정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얘 주고 xy 구해보세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이 우리한테 던져줬구나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 이게 없으면 안 풀린다.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봤을 때 정수 xy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정수 xy라는 이 숫자 조건이거든. 숫자 조건입니다. 그쵸? 숫자 조건이구나. 그리고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다가 한마디만 좀 써야니까 우리 이 자연수 숫자 조건하고 실수 조건이 약간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야. 자연수다, 정수다, 의미하는 정수다 이런 말들 나오면 일단 얘네들은 이 실수 체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수들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실수이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뭔가 실수와 관련된 풀이로부터 출발하면서 걔를 만족시키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포함한다는 그런 기호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단 실수이고 봐야 된다. 이 생각까지 같이 그냥 해버릴게. 숫자 조건이 나왔어. 자연수다, 정수다, 의미하는 정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일단 실수이고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문제 풀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 괜찮지? 다음 얘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 필기할 건 요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대표적인 유형인 거고 나와봤자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x, y, 즉 xy항이랑 x항이랑 y항이 딱 등장하는 이런 꼴이다.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 하듯이 문제를 풉니다 라는 거. 이제 우리 중간고사 시험들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 다 공부를 했던 거니까 기억이 조금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잘 봐야 돼. 뭐 동그라미 손으로 내는 이렇게 해볼까? 어쩌구 xy 더하기 어쩌구의 x 더하기 어쩌구의 y꼴 이런 꼴이 문제에서 딱 등장을 한다. 문자로 된 부분이 이렇게 3개의 항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숫자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몇 x 더하기 어떤 숫자꼴 그리고 몇 y 더하기 어떤 숫자꼴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딱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 뒤에 얼마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하시고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x, y, x, y만 딱 있고 숫자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 x, y는 x랑 y로 그냥 칠해내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x 플러스 어쩌고 y 플러스 어쩌고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에 와야 되는 숫자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와야 되는 숫자가 어디를 보면 돼요? 여기 y의 개수를 보면 되겠죠. y의 개수로 얘가 여기에 있는 숫자랑 만나면서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그걸 만들어주는 과정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뒤쪽에 있는 숫자는 이 x랑 만나면서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네모 칸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 뒤쪽에 여기 온다라는 거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필요하게 우리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를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2라는 숫자가 더 등장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여기 세 번째 항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추가로 더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보면 여기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여기 왼쪽에다 써볼게. 우리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얘가 5가 된다라는 거여서 항상 숫자 조건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 꼬라지를 만들어야 돼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된다. 이 꼬라지를 만드셔야 우리는 경우의 수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유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되는 조합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디어 방법론을 기억하시고 자 그럼 해볼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면 애들 이거 적었을 거니까 보시자.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개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숫자 조건 나오잖아. 내가 이거 세 개를 굳이 다 써준 이유가 있거든. 얘로 나온 건지 얘로 나온 건지 얘로 나온 건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너희들이 정리한 이 마지막 형태에 x-1이 그러면 정수야 자연수야 의미하는 정수야 뭐야?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러프한 조건이 뭐죠? x랑 y가 지금 정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x-1은 자연수랑 보다 당연히 없고 얘도 정수겠죠. 근데 이걸 좀 꼼꼼하게 적었으면 좋겠어. 여기가 정수예요. 정수. 그리고 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y-2도 정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x랑 y가 자연수라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x-1은 뭐라고 보내야 될까요? x가 자연수라고 나왔어. 지금 한번 대답해볼래? x가 자연수. x-1의 숫자의 종류를 써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x가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x-1은 의미 아닌 정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자연수에 1을 빼면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 이상의 정수, 즉 의미 아닌 정수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면 웬만하면 의미 아닌 정수, 음화정이라고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y-2는 y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정수라고밖에 기억 못하겠지. 얼마든지 음의 정수도 가능한 거니까 마이너스 1 가능하죠.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케이스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가 정수이고 정수라고 써놨으니까 우리는 얘가 1, 5, 5, 1 조합이 있다라는 걸 넘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도 있다라는 이 두 개의 경우를 놓치지 않겠지. 이런 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자연수밖에 안 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꼼꼼히 분석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무리해볼게요. 얘는 이때 x, y는 뭐가 될까? 우리 중간고사 때도 이런 문제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마무리만 지어볼게. x-1일 때 x는 2고요. y-2가 5니까 y는 7이 되겠다. 얘는 우리가 6이 되고 6이 되고 얼마가 되는 거지? 70.
3i를 쓰면 그 다음에 얘는 1 빼고니까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2 뺐을 테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점수 xy의 요구하는 순서상의 개수 얘 4개가 지금 다 점수되는 상황 맞으니까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4개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자, 53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다 할 거는 532번이 하나의 흐름인 거니까 요거까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 532번. 자, 그래서 532번까지 좀 볼게요. 문제 자체는 똑같지? 자, 여기도 나왔어요. xy, x, y 밖에 없고 정수 xy라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은 문제야. xy, 6xy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부정방 정식이 등장했네. 그러면 뭔가 정수 숫자 조건이나 실수 조건을 찾아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풀리지가 않겠죠. 정수 xy라는 거 우리가 자연수가 아니라 의미 아닌 정수도 아니고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약간은 기계적으로 갈 거야. 약간은 그러면 써보자. 여기 이제 얘를 몇 x 더하기 그 다음에 얘를 몇 y 더하기 몇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얘네들이 다 등장하게끔 할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xy의 개수가 6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몇 x와 몇 y로 찢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냐. 여기 지금 2가 나와 있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3y가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2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3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들어내기만. 근데 여기 2x가 나오려면 2x를 내가 6이 되는 걸 찢어서 2x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을 달아주면 2x가 나오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을 달아주면 마이너스 3y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의 뭘로 이 세 개의 항을 다 등장시키면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인 거고. 자, 이어볼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여기까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 3이 원래 추가로 더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 방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표현의 형태만 바꿔줄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볼게. 2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3y 더하기 1. 얘가 2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정수 x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숫자의 종류, 형태라고 할까요? 수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2x-1은 뭐가 될까? x가 정수면 정수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수. 얘는 정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자연수라는 보장도 없고 음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3y 더하기 1 마찬가지예요. 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3배하고 1 더하고 얼마든지 0, 양 다 가능한 거니까 얘도 그냥 정수라는 정보밖에는 몰라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을 때도 정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정수와 정수 곱이 2가 되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줘야 된다. 1도 있고요, 1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있다. 4개 말고는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531번처럼 xy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얼마라고 해야 돼? 얼마라고 해야 돼? 지우야. xy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야. xy 순서상 구하라고 해. 몇 개야? 4개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4개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조금만
일단 짚어봐야 돼.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여기가 정수인 거 확실히 알아. 이 자체가.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단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 자체가 유한계가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바라볼 때 2x-1이 정수인 상황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인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x, y예요. 2x 이런 거지. x랑 y가 정수면 2x-3y 더하기 1이 정수인 건 맞아. 근데 거꾸로 얘네들이 정수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얘네들이 정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치? 2배로 되어 있고 1도 빠져 있으니까 진짜로 x랑 y가 정말로 정수 조합으로 나오는지 무조건 마무리를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x랑 y를 직접 구해보셔야 돼요. 2x-1이 1이면 넘겼을 때 2x가 2인 거니까 이때 x는 1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탈락이겠죠.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느껴야 돼. 그래서 532번 문제 같은 것들이 너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순서상을 구해보세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면 실제로 엄청 많이 틀려요. 엄청 많이. 끝까지 안 가보는 거지. 1 넣어볼게. 그럼 넘기면 3이고요. 얘가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얘는 0이니까 이미 얘가 정수가 아니어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얘가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4개로 후보를 추려가는데 진짜 그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4개가 다 그대로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전부 다 정수조합이 나왔다면. 그래서 최대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끝까지 구해봤더니 하나만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x는 0이고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제곱과 제곱의 합을 구해보면 그건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치? 내가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알겠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봐. 이 정수라는 걸로부터 얘네들이 정수라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이 조합을 유한계로 압축을 시킨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분석해야 되는 건 x, y, 정수 x, y인 거고 얘가 정수라고 해서 진짜 x도 정수인가? 이 반대 방향은 성립하는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진짜로 x, y를 끝까지 그려봐. 끝까지 그려볼까?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검토하게 여기까지 잘 너희들만의 필기들 잘 익혀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